그럼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 하이라이트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인데요. 이번에 출간하신 저서의 핵심 내용을 직접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PPT로 준비를 했고요. 발표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시간으로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맡은 자리, 저자 홍석준 전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옆에 있는 제 와이프도 사랑하지만 그 와이프 못지않게 사랑하는 곳이 있다면 대구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 제가 대구에 하면 사랑해 크게 한번 외치고 제 PT를 준비한 PT를 가지고 간단하게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갈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야! 사랑해!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5년 고시를 통해서 공직 생활을 96년부터 30년 했습니다. 24년을 공무원으로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했는데, 공직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임시로 맡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평생 철학을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각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람 그리고 약자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부터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어떤 약자적인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구를 가장 먼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군데를 꼽으라면 과거의 과원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시설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름도 모르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진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만 참 부끄러운 기록이 몇 가지가 있고,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과수출국입니다. 과수출 1, 2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해외로 입양이 되고 또 국내에 있는 친구들도 제대로 자리 준비를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25세까지 국가가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훈련을 그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에서만 맡기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도 도토리라는 어떤 작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가 민관이 협력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아동복지법을 2021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복지시설에 있는 여러 회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도토리 우리 재단의 우리 이동수 우리 또 회장님 왔는데 한번 좀 일어나시 큰 박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은 저는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의술이 발달하더라도 아직까지 헌혈을, 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법을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헌혈 많이 하신 헌혈 봉사회 적십자사하고 했는데 그 중에 최고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 한 653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국가가 했으면 좋겠으면 하니까 국가가 우리를 좀 알아주고 좀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헌혈관리법을 개정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도 원래는 못하는데 의료인들의 소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두 개를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헌혈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학생들이, 저도 군인 때는 그냥
간호사들의 앞치마, 짧은 치마를 보기 위해서 헌혈하러 군대에 갔었죠. 그러나 지금은 강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헌혈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숭고한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로 정말 헌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 또 전국에서 헌혈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여러 헌혈 봉사회 회장님들과 함께 한번 일어나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근로가 한때 97년 IMF 직후에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제가 본동에 98년, 99년 본동 동장을 할 때 한 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역중에서 보상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지금 대구 공대에서 남성초등학교 그 앞을 그분이 작업장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주행이 아니라 이거는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났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보험사를 설득해서 그 보험을 받도록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신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원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그 다른 여성분하고 신나게 어떤 싸우는 것을 동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하고, 또 저소득층의 민원 서류 감면을 규정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이라든지, 특히 2003년도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상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은 규정이 이렇고 뭐 하면서 굉장히 유가족과 부상자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유가족의 편에서 부상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좀 보상을 하도록 해서 지금도 지하철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분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이동우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부상자 대책위도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정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일 겁니다. 제 과거 지역구 성서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선거운동을 2020년도에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 유골이 발견된 곳에 가서 저희 와이프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묵념을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지만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추모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우리 유가족들의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개정 발의를 했는데, 이게 범인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구리 소년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개구리 소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전국미아협회 우리 나주봉 회장님과 우리 우철영 군의 아버님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서지역구에 이곡중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이곡중학교에 이 통학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꿔서 이 안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해서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정말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작은 사회지만 대단히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과거 지역구에 강창교가 있는데 2020년 8월 6일날 저 선곡 여중 한 사람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창교가 일명 자살다리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강창교의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이런 어떤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게,
이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이 달서구청도 아니고 달성군도 아니고 그리고 대구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지책으로 부산지방국토청에 SRC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놓아서는 또 시야를 가리는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도로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짜증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이 되었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환자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병은 정도에 따라서 정상인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진도가 나가면은 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몸이 굳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못하겠다. 그런 우리 파킨슨병 환우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이 병에 관련돼서 약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제조사가 아니라 대부분 수입사라 보니까 이 보험사의 보험 요율 때문에 철수를 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조사, 수입 제조사한테 찾아가서 철수를 못하도록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 듣고 오늘 서울에서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파킨슨병 협회 우리 또 이끄시는 회장님부터 해서 많은 또 한우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회장님과 파킨슨 우리 회장님 연합회 회장님들 일어나실 때 큰 박수,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2020년 터졌을 때 정말 미정유했던 그런 어떤 사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도 많이 돌아가셨고 아직까지도 그 책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소가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분향소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서울 청계천에 있는 이런 어떤 합동 분향소에 가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코로나 피해자 특별보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이 오염의 가능성 있는 백신을 또 질병청에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보도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사례인데 앞으로 정말 이런 어떤 미정유의 팬데믹이 또 올 거지만 그런 것이 왔을 때 제대로 국가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 피해자 또 우리 대책협의회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29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 24년 하면서 퇴임을 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가 퇴임식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동료들과의 어떤 문제 그리고 민원인들도 시간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퇴임식을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고 당시에 시장과 차 한잔 마시고 공론회를 받고 딱 나왔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가 퇴임식을 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당시에 시청에 많은 어떤 동료 공무원들이 듣고 이렇게 상격동 청사에 가득 메워서 저를 배웅을 했습니다. 결국은 현재 자리에 있을 때 평가보다도 결국은 떠날 때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강선우 그 복지부 후보자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뭐 몇십 명을 나가라고 갑질로 좀 그런 것도 유명했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 명의 보좌관도 제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간 케이스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잘 돼서 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갑질해서 나가는 케이스도 없었고 특히 제가 대구시에 근무할 때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제가 있어서 많은 동료들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안전관리형 어떤 그런 형식의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벽을 깨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제가 99년도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달서구청의 정보통신과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관공서 대기업의 홈페이지는 안에 메인 화면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포털이라 해가지고 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황대현 청장님 계실 때 그 대문과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대문을 바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못에 눈 내리는 그런 어떤 걸로 바꾸니까 이게 마치 이게 달서구인지 안동인지 뭐 그렇게 잘 안 났고 또 성서공단의 산업단지만 또 나타나니까 너무 또 상박한 그런 어떤 기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대문 없애자 메인 화면으로 막바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오는 것은 메인 화면에 와서 달서구청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데 대문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짐과 시간을 다 뺍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그때는 천리안이라든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통신 BPS가 몇 K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포탈을 읽어 내리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주책이었지만 제가 대문을 없애는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나중에 결국은 행자부의 우수 홈페이지 사례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의 홈페이지가 제1 이후로 대문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이 저는 가장 신나했을 때가 기분 좋았을 때가 저는 감히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그랜드 호텔 바로 앞에서도 범어네거리에 거리를 막고 응원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대구에서 3, 4위전이 일어났습니다. 3, 4위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3, 4위전 한국과 터키 전이었습니다. 뭐 그냥 경기 한 경기 끝이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국민들 대구의 시민들이 이렇게 터키 손에만 흔드는 깃발과 이 터키 통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제가 2002년 6월 25일 날 대구에서 한국 터키전이 일어나는 것을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급히 손 흔드는 태극기 3만장 그리고 터키 깃발 3만장을 급히 제작을 했습니다. 왜? 터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형제국가를 가는데 그냥 형제국가가 아니라 터키 역사책을 보면 1장의 돌궐 역사 2장의 중앙아시아 3장의 셀주크 4장 5장의 오스만 투르크 6장의 케말 파사에 의한
현대 터키 역사책을 다루면서 일정에 우리가 돌고래 있을 때 우리는 중국과 많이 싸웠고 그 중국과 싸울 때 우리의 우방국 형제국은 고구려였고 그 고구려의 후신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역사에 가르치면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형제국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파견했고 우리 대구에는 터키 공병대에 의해서 원 수송교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그냥 축구 한 경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손을 드는 깃발 태극기 3만 장 그리고 터키 깃발 3만 장을 제작했고 혹시 또 우리 국민들이 안 받아갈까봐 여기 계신 우리 유명상 대표님의 협조를 받아서 미스 코리아까지 동원해서 터키 깃발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키 깃발들이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도 얼마만큼 터키 사람들이 이 장을 못 읽냐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터키 사람들 만났을 때 2002년 3, 4위전 일어난 도시 아냐 하면은 터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감동합니다. 그런 어떤 감동의 순간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로서 접근한 공문이었다면 그냥 한 경기로 끝났을 거지만 저는 가치를 위해서 한 경기가 아닌 한국과 터키의 중요한 이벤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같이 함께하는 우리 월드컵 우리 지원반의 우리 동료분들도 오늘 와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실 때 큰 환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게 AI 되면서 조금씩 줄고 있는데 한때 많을 때는 7,000석의 종업원 일하시는 종사자가 한 10,000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콜센터가 들어왔느냐? 제가 2023년도에 국제협력과 있을 때 누가 이야기를 그때 97년도에 한석규 전도연이 나온 그런 어떤 영화 약속이라고 있습니다. 약속에 이런 어떤 콜센터의 전도인이 있던 근무했던 그것을 두고 우리 대구에 콜센터라는 걸 좀 만들어야 된다.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우리 대구에 인력은 풍부한데 사투리 때문에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몰라도 여성은 사투리 쉽게 바꾼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겠다 해서 제가 영진전문대 계명문화대 등과해서 이 콜센터 학과도 만들면서 해서 제가 2004년도 1호로 제 친구 회사였던 인터파크를 유치했고 2호 삼성생명을 유치했는데 제가 막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시에 과장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띄워줬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가속도가 확 붙어가지고 대구에 콜센터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영락과 신공항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당시에 팀장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 저는 담당 교통국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의서를 올렸고 의외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토하자 해서 영남권 신공항이 2007년도 제4차 국토 종합계획부터 반영이 돼서 본격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피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사업으로 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일이 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의 대통령이 참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예를 들면 DJ가 잡았을 때는 농진청이 수원에서 완주로 간다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보건행정기관이 오송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했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도 정당한 사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현재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과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사업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에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들의 분들도 와 계시지만
담당 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이 주행 시험장 사업 시장 김범일 씨한테 보고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보고가 아니라 과감히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구지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완성시키고 지금까지 실정도로라든지 등등등 통해서 거의 수천억 국비를 왔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연구원 같은 어떤 국가기관 그리고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우리 대구 국가 산단에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앵커 시설을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완성을 해서 2014년도 초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래 모빌리티의 시대인데 20년 전에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우리 대구에서 준비해서 완성했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 미래 먹거리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로봇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대구에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씨앗이라도 물 주고 거름 주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봇은 2007년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로봇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특히 기계 부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때 당시에 2007년도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또 많은 또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침산동 로봇 산업 진흥원으로 지금 갖고 이 로봇 산업 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 같은 대기업이 우리 대구에 왔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가장 중요한 로봇의 시대에 반드시 더 많은 기업이 우리 대구로 오리라 확신을 하면서 그리고 대구에 있는 로봇 기업들도 성장하리라 하면서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인프라 로봇 산업진흥원이 우리 대구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 많은 또 우리 태양광 패널이 있는 태양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사실은 이게 좌파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데 필요하냐? 산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도심의 유유지를 통해서 하는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2006년에 담당 과장이 되면서 도심의 유유지, 공장의 옥상이라든지 도심 주차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곳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공공도 깔았지만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 사업을 2006년도부터 우리 대구에서 1호로 했고 이것을 당시에 박은순 희망제작소 이사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에 솔라 조합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와 처음같이 했던 우리 최 처장님과 우리 시민 햇빛 발전소의 분들 한번 일어나실 때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기계산업이 많이 발달됐는데 대구 기계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할 수 있는 DMI 기계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기계부품연구원에 시험평가센터를 제외하고 메카트닉 센터라든지 또 금융센터라든지 또 공구센터라든지 이런 많은 센터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예타를 통해서 그리고 국비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냥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계부품연구원 재단에 엄브렐라를 세워서 효율적으로 센터를 설립했다는 게 저희
보람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R&D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대구에는 R&D 기관 해봐야 섬유기관 한두 개 빼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출연연이라는 것을 대구시 공무원들도 잘 모를 때 출연연을 유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출연연은 뭐냐? 이게 이제 서울 홍릉의 키스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재미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R&D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곳이 키스트. 그 키스트가 발전을 해서 70년대 중반에 대덕밸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R&D를 보면 출연연이 있고 전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형태가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25개 출연연 중에 제가 이렇게 생산기술연구원부터 해서 기계연구원, 한의학연구원, KCL 등 수없이 많은 출연연의 분원을 대구에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구시는 이 부동산을 제공하고 국비로 결국은 기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되니까 심지어 기재부에서 기준조차도 바꿔서 지금은 이 분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거의 돈을 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쉽지 않겠죠? 예.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많은 R&D 인프라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 지원 기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덕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의 스타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기업 중심으로 좀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 김범일 씨한테 제안을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먼저 하니까 산업부, 중기부에서도 지금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했는데 따라한 정책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기업,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시민 햇빛발전소, 그 다음에 우리 문해합시장 때 담장 허물기, 그 다음에 신천 하수 물을 역류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우리 스타기업 제도는 대구의 기업 지원 정책으로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제가 2007년도에 대경 창투 캐피탈을 이미 만들고 사업 펀드까지도 조성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대구의 본사를 두고 캐피탈을 만든다? 쉽게 하지 못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대경 캐피탈이 지금은 펀드를 해산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파이낸싱적인 측면에서는 이정표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화 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에 보통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만들고 뭐 한다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조합에서 와서 협동화 단지라 해서 보통의 산업단지와는 좀 다르게 하자고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성서 5차 단지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대구의 주요 먹거리 사업 중에 알파시티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된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사실은 첨단 의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5월 말에 당시에 김범일 시장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망한다. 그래서 의료 이외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시장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역대 대구 시장님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김범일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스타기업 사례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민선 시장으로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선정된 기업은 기분 좋겠지만 떨어진 기업들이 더 많은데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데 쉽게 받아들이고 자동차 주행시험장 이런 전혀 개념이 없을 때 받아들인 게 우리 김범일 시장이었어요. 제가 이 경제 자유의 개념을 바꾸자 했을 때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자유구역에 이런 RCT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땅이 없을 정도로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제2의 판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2013년 5월 말에 그것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 경제자유구역의 주관 부처가 산업부대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까지도 황무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대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저는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는 양녕시 이래로부터 또 서양의 근대 의료가 들어와서 1922년도에 근대 의료기관이 서울평양 그리고 대구에 의료기관이 설립됐고 의료교육기관이 설립됐고 그것이 지금 경북대 의대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를 산업화하자고 만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대구의 어떤 병원들을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경대 뇌질환센터, 영대 호흡기센터, 대구 가톨릭대에 또 그 통합의료센터 또 2015년 16년도에 경북대를 연구중심병원 등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료산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했는데 제가 조금은 좀 재미있는 사진은 요 사진은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양쪽에서 제 올해 뽀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중국에서는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표현 방식을 부부가 볼에 뽀뽀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냐? 제가 의료 관광을 할 때 처음에 의료 산업 과장으로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복지부 기준으로 의료 관광객 숫자가 1000명대였어요. 근데 제가 쭉 맡고 예를 들면 선도의료기관 선정부터 의료관광진흥원을 만들고 등등등 해서 2016년도에 2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방에서 최초로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났던 중국의 이제 사람들이고 여기에 와 계시지만 우리 차순도 전 동산병원 어떤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원장님들 또 의료관광진흥원의 또 분들이 정말 많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강남에는 의료관광객으로 외국인 환자로 터져 넘쳐가는데 우리는 2019년도 3만 명을 하고 난 다음에 팍 코로나가 겹치고 대구시 정책으로 인해서 팍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하지 않는데 정말 대구가 의료에 있어서 정말 많이 후퇴했다는 좀 안타까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뇌연구원이 있을 때 제가 이 뇌연구원이 처음에 이제 잔해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운해동이라든지 뇌질환센터라든지 수많은 인프라를 국비 사업으로 확충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한국뇌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부터 해서 네 분야의 산업화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데는 우리 대구의 모든 의료인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합친 메디시티 협의회라는 이런 협의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손진웅이라고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팔 이식을 한 분입니다. 팔 이식을 했는데 우리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W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팔 이식에서 삼성 라이온스 2017년도 시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할 때 속된 말로 목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왜? 당시에 이식 장기 대상에 눈, 각막, 신장, 심장, 그리고 간, 이런 부분만 있지, 이런 팔, 다리는 이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면 능마, 외서, 당장 공무원, 모가지가 날아나야 되는데,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좀 간이 큰 놈이라서 법이 없더라도 했고, 지금은 또 이식 장기 대상에 팔, 다리, 이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많은 의료에 있던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알파시티라든지 천복이라든지 많은 산업단지도 만들었습니다만 그곳에 정말 많은 그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2013년도 박근혜 정권이 창조경제를 들고 나와서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이 각 도시와 대기업을 매칭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을 삼성이 우리 대구의 매칭 상대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담당 국장으로서 삼성에 10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 중에 한 8가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성 창조단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창조단지는 과거 제일모직 부지를 하는 건데 제일모직이 잘 아시는 1937년에 이병철 회장이 대구의 삼성상에 만들고 1954년에 대구의 제일모직을 만들어서 지금의 삼성의 모태를 이룬 가장 중요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일모직은 상황이 어땠느냐? 94년도에 제일모직 구미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이 자리가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단지로 만들자 해서 저희 기본적인 컨셉은 삼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홍보관, 그 다음에 그리고 기업존,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존 이렇게 3가지로 제안해서 개발을 대규모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제안한 거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또 담쟁이 건물에는 요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건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게 최초의 여직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굴뚝이라든지 이 앞에 이병철 회장 집무실 그대로 보존하고 이 앞에 좀 뭔가 좀 삼성의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홍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삼성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업 육성존을 좀 대규모로 만들자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반도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이병철 회장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지도 여러분, 우리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구의 홍보대사, 문화, 관광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입니다. 이 목사의 이 발을 만지면 자기 아들, 딸들이 하버드에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가 있어서 특히 관광객 중에 중국, 한국 관광객이 줄 서서 만집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아들, 딸들이 하버드에 올 수도 있지만 학생으로 올 수도 있고 관광객으로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발 만지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동상에 발을 만지면 당신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들 때 대구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하는데 2017년도에 제가 당시에 본부장으로서 전기차를 보급하라 이렇게 당시에 시장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라는 걸 존재를 몰랐으니까 저부터 2017년도 1월 1일자로 제가 전기차를 아이오닉 샀습니다. 제가 산 차를 지금 와이프가 지금 아직까지도 신나게 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월드컵 때 민박 대장으로 만든 우리 김학한 우리 아파트 연합회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 2016년 7월 달에 이렇게 전기차 보급 확산이라는 그런 확산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생산을 해야 된다.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야심차게 완성차 부품회사 이렇게 해서 막 몰고 갔습니다. 안타깝게 완성차는 현대 르노가 올라가다가 조금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전기차 부품 회사들은 제가 엄청나게 육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대한 이런 어떤 충전 우리 대한민국 1위 회사가 당시에는 전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1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NF라는 이런 어떤 이 배터리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들도 이때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하면서 여러 어떤 그 상임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위를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제 생각했던 거 10%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규제개혁을 제가 대폭적으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트랙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트랙, 노동자 트랙, 그 다음에 영주권자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마다 이 장벽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김영대학교, 경북대학교 학생으로 못 갑니다. 왜? E9 비자와 F 비자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트랙을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본인의 돈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으로 갈 수 있다. 는 어떤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그전에는 무조건 4년 10개월 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지방기업 3만 4만 개에 한정해서 본인이 원하고 기업주가 원하면 더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될수록 그러니까 좋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규제를 개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지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X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이미 AX 전초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서공단에 제가 4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2022년도에 제가 국비를 따서 경북대학교와 가칭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 여기 많은 우리 대표님들 계십니다만은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 즉 생산 라인을 바꾸고 아이템을 바꾸고 싶어도 과연 이 투자한 비용만큼 얼마만큼 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 효과가 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AI기관 공격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제가 간담회를 2번 정도 하니까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김현덕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격려의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도 여러분, 대구가 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인프라가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경상감영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상감영공원이 조선 호종조 때 대구에 오면서 대구는 영남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제가 조선을 합방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는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총독부를 떡 놔뒀습니다.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죠. 그게 YS 때 와서야 비로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상감영의 정군이라고 할 수 있는 관풍로와 경상감사의 소재지였던 선화당, 정청각 사이에 일제헌병대와 우정국이 있습니다. 일제헌병대는 지방병무청으로
바뀌어서 이전을 했습니다만 우정국 지금의 우체 본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사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우체 본부를 이전을 통해서 경상감염을 완전히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일단 재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이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 가서 재원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방이기 때문에 재원까지 1,800을 다 확보했는데 그 우정본부장이 좀 로케이션 대체부지를 좀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중남부의 대체부지를 좀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 중구청장, 남구청장한테 다 부탁을 해도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뭐 땅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압력을 가하는데 방법 없이 그냥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4년도 초에 2023년도 말쯤에 현장에 가서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그 옆에 우체본부가 갖고 있는 우정본부가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주차장 부지에 새롭게 세워서 좀 건물을 높이고 주차장을 좀 내부에 좀 하시고 좀 하시라 해서 그 우정본부가 검토를 몇 달 동안 하다가 설계를 하다가 결국은 오케이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총사업비 1,300 사업으로 해서 경상감염공원 완전한 보건 사업이 지금 현재 이전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관풍로가 우리 중년 지도자 여러분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경상감염의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풍로가 지금 달성공원에 가 있습니다. 달성공원에 가 있는 관풍로를 갖고 와서 그 주변 일대를 정말 완전한 보건을 통해서 공헌을 하면 저는 대구 최고의 관광지이자 대구 최고의 역사 문화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저한테 제안해 주시고 많이 해주신 우리 계명대학교 우리 박물관장님을 보내서 사업계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숨어있는 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령시가 대표적인데 양령시는 지금 하나의 어떤 문화의 어떤 상징으로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약진흥재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령시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결코 양령시를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출판산업단지가 지금 남대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조성은 파주보다도 더 빨리 되어 있습니다만 갈수록 조금 위축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어떤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주얼리라든지 또 웨딩이라든지 이런 대구만이 갖고 있는 특화 산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씨앗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기업이라면은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이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섬유산업이 과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964년도에 1억 불 수출을 했고 1977년도에 100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을 아시죠? 갑을이 제가 회장실 가니까 1981년도에 1억 불 수출 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갑을이 과거에 박재을 회장의 이름 따서 갑을이었죠. 그런데 IMF 때 박재갑 회장 라인은 다 망했지만 박재을 회장 라인은 아직까지도 살아서 서울역 앞에 갑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을보다 훨씬 더 큰 섬유기업들이 제일모직이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쌍용이라든지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의 섬유산업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대구 실정을 잘 모르는 시장들이 오면요 대구 이제 섬유 이제 끝났다 하면서 과를 없앤다 또는 뭐 염색공단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사양 기업이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섬유는 어떻게 가합니까? 친환경 섬유 그리고 소재 산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섬유 산업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복합 소재는 전부 다 섬유입니다. 지금 토마호크로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있지만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 우주선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다 복합 소재인데 이 복합 소재의 핵심적인
소재가 섬유 산업입니다. 이런 섬유 산업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섬유 산업이 제대로 터닝을 해서 소재 친환경 산업으로 저는 변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경 산업 역시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인데 이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안경 산업도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구는 골목의 도시고 골목을 계속해서 살려야 됩니다. 한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골목토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 버려진 곳이었는데 청라언덕에서 3.1운동길 그 다음에 이상화 선생, 서상도 선생 고토를 거쳐서 양현시로 이전 이 근대 골목토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근대 골목토가 되고 김강수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저는 골목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목의 스토리를 어떻게 입혀서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구 소프트웨어의 저는 핵심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에 관련된 제가 마지막 사업으로 첨단 의료 연수원을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기관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들이 실기 테스트를 하고 교육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오셨다고 알려드린 우리 대가대학교의 전 박정환 원장님이 저한테 2013년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참 황당하죠. 그렇지만 저는 또 그런 또 황당한 제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연구 끝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 대선 공개가 넣고 또 3년 동안의 예타를 거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딱 바뀌니까 예산을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떠나는데 2020년도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예산을 예결위원으로서 2020년 예결위 때 정부 부처가 아니라 예결위 때 제가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2021년도부터 설계가 반영돼서 5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기간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들이 여기 와서 실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의료인들이 와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교육훈련은 외국인 환자까지도 외국인 의료진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만이 여기 오기 때문에 택시비도 써야 되지, 뭐 식당 밥값도 써야 되고 호텔값도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겠습니까? 의료라는 건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좀 특이한 산업입니다. 보통 다른 산업들은 최종 소비자가 평가를 하지만 의료 산업은 중간 소비자인 의료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의료인들이 결국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평가를 하면 우리 천복이나 대구의 의료기업들이 저는 마케팅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우리 대구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의료산업에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윤재혁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제 희생과 헌신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모토를 갖고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공천 2024년도 초에 배제가 셌을 때 한 열흘 동안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와서 상실을 좀 이렇게 맡아달라 해가지고 이 상실 실장으로서 그때 이제 부실장으로서 이제 이 앞에 전혀 웃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했는데 지금 와서도 그때의 선택이 참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잘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공직자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에서 정말 역사 앞에 우리 후손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서해 공무원 형님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뭐 등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국면 때 범죄자 대통령만은 안 된다 해서 그런 어떤 위원회도 만들고 하여간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진 방법을 다해서 정말 여한없이 싸웠다. 그 다음에 자라님처럼 뭐 저만큼 이런 어떤 뭐 방송에서 뭐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방송에서 그냥 떠든 것 같지만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고발 많이 들어옵니다. 뭐 그래서 경찰서 많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뭐 모르겠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2025년 2월 8일 날 우리 동대구에 세븐코리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죠. 우리 이동수 우리 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때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 현재 했던 평가가 아니라 미래 과연 저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하기 때문에 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절부터 KTX 정말 많이 탔습니다. KTX가 선로가 마르고 딸트로 다녔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저 산 넘어서는 이제 어떤 마을이 오겠구나. 저 마을 지나서는 어떤 강이 지나겠구나. 거림이 2시간 동안 다닐 때 파노라 치면 다 지나갑니다. 제 진짜 웬만한 어떤 대한민국의 KTX 노선에 있는 마을 정말 압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KTX가 원망스러워요. 왜? 과거에 새마을호였으면 제 와이프한테 전해서 서울 출장 왔는데 서울에서 자고 갈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KTX가 있으니까 자고 갈게 통합니까? 무조건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KTX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KTX를 저만큼 많이 줄기차게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저는 그걸 타면서 그래도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지역에 있었던 봉사를 할 때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날 때라든지 또 교사노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자랑처럼 서희초 초등학생들 극단적인 선택을 선생님이 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도 아직까지도 현직 교사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 학생들이 자면은 고맙고 자는 애를 깨우려고 하면 오히려 교사 팔을 쳐가지고 이 교사 실검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냐.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이게 학생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듣고 제가 2023년 9월 달에 그런 법도 개정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도 결국은 KTX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직을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기본적인 철학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해 오고 정치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심을 사람 특히 약자에 대해서 저부터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이 사를 제 책에 담은 것을 PT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자는 별로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지루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출판 기념회 할 때 처음에는 왕 몰려왔다가 끝 마칠 때쯤은 한 썸을처럼 와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처음 오신 분들 거의 90%가 그만큼 이 앉아 계신 것이 그만큼 나름대로 정말 진국만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으시죠? 오늘 정말 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대구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어려운 곳에서 희생 헌신 봉사하시는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 자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서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다 총알같이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분위 한번 보내주시고 혹여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정말 열정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가 거의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네, 말씀을 이상으로서 드리고 공식 인사는 모두 이만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자리해 방송을 주시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이 처음 그 토크 콘서트 시작 때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야 사랑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렇구나. 누가 정말 진정으로 대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한다는 마음 담아서 그렇게 하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트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하트 만들어서 다 같이 제가 대구야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목소리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대구야 사랑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홍석준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공식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